수백,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진 그런 부자들도 시작점은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죠. 목적지만 보면 너무 멀게 보이더라도 지금 당장 한 발부터 나아가면 된다는 격언.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천억대 혹은 조 단위 부자와 사업가들은 너무 먼, 영원히 닿지 않을 거리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도 멀어 보이는 목적지 탓에 도전도 못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든 그들의 과거는 남다를 바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보다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돈 2만 원을 벌기 위해 모두가 멍청하다던 한 가지 아이디어를 쫓았고 그 끝 13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버린 조 게비아의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닷컴 시절 때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업가가 되길 꿈꿨던 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에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브라이언을 만났죠. 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다시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가까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사업을 도전했지만 처참히 실패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땐 동업자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동 창업자를 구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신과 너무 같은 성격을 가졌던 동업자와의 도전도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그렇게 그는 자신과 전혀 달랐던 성격의 브라이언을 떠올립니다. 당시 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하며 높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리고 조는 1년간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두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둘의 나이는 26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직장도 없이 부푼 꿈만 가졌던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그들이 새들어 살던 건물주의 편지 한 통이었죠.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를 25% 인상하겠다는 내용. 조와 브라이언은 가슴이 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마저도 없었죠. 그렇게 금전적인 위기에 처한 브라이언과 조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아이디어. 우리 집 거실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어떨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대규모의 디자인 컨벤션이 열렸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의 객실이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와 브라이언은 자신의 거실 에어매트리스에서 하룻밤에 20불을 내고 잠을 잘 3명의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에어매트리스에서 자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제목의 한 웹사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숙박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컨벤션 주최 측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희가 숙박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주최 측은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이메일에 조와 브라이언의 웹사이트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공유했고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에어매트리스에서 자기 위해 메일과 음성사서함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와 브라이언은 3명의 사람들을 구했고 번 돈으로 인상된 월세를 메꿨지만 그들의 웹사이트는 일회성에 불과했습니다. 컨벤션이 끝나자 웹사이트는 아무도 찾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조와 브라이언도 이게 사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찾으며 시간은 흘렀고 조와 브라이언은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친구들과 근황 대화를 하게 됩니다. 조, 브라이언, 너희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질문에 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 진전은 없어. 그때 그의 머릿속을 지나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래서 조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사업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가와 실업자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자신의 위치가 쪽팔려서 대답한 그의 한마디에 친구들은 너무도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거 엄청 멋진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여행 다니면 진짜 재밌겠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조와 브라이언은 그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보고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둘은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에어비앤비의 사업 모델을 피칭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간 투자자들부터 저희 아이디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서 재우겠냐며 저희에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페이스북, 페이팔, 유튜브 등 성공한 스타트업을 발굴한 그런 투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니 참담했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조와 브라이언은 단 한 가지 마인드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서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기분을 말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은 경험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자신들을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업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시리즈 A 라운드, B 라운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받을 때 저희는 비자 라운드, 마스터카드 라운드, 아멕스 라운드 저희의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모두 써가며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카드빚에 허덕이며 매일을 가슴 졸이며 잠들었어요. 그렇게나 돈이 부족했던 조와 브라이언, 그들은 매일 사업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스갯소리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이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잖아. 자는 곳은 못 팔고 있으니 아침 식사라도 팔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농담은 이어졌고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두 대통령 후보의 캐릭터가 그려진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을 팔자는 생각을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대화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시리얼 회사 켈로그에 연락을 취하기도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에게도 찾아갔지만 역시 또 다른 수많은 거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깨달았죠. 잠깐만, 켈로그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결단력이 좋았던 조와 브라이언은 캐리커처를 그려줄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웹사이트를 만든 후 테스트로 대통령 후보들이 그려진 시리얼을 만들어 다양한 신문사와 언론사에 보냈죠. 그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시리얼 박스를 보냈던 모든 메이저 언론사, 방송사에선 자신의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재밌는 시리얼 박스를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줬어요. 심지어 CNN에서는 라이브로 브라이언과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웹사이트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와 브라이언은 선주문으로 돈을 먼저 받고 상품을 나중에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00개 한정판과 이벤트성 전략으로 마트에서 $2에 구매한 시리얼을 프리미엄가인 $40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500개의 모든 주문을 받은 조와 브라이언은 시리얼 박스에 손이 베이고 핫글루에 손을 대며 밤새 수백 개의 시리얼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일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우리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정상과는 조금 떨어진 두 친구는 3만 불의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작전마저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죠. 부모님은 저희가 시리얼 회사인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지 물어보곤 하셨어요. 에어비앤비의 사업 매출은 매달 20만 원이었고 시리얼만 팔렸으니 저희도 저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 조와 브라이언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리스팅한 뉴욕의 한 손님에게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의 대표입니다. 웹사이트에 아파트를 올리셨던데 저희가 전문 사진작가를 보내드릴 테니 집 사진을 새롭게 찍고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뉴욕의 손님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돈이 없던 조와 브라이언은 가장 싼 티켓으로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선 카메라샵에서 전문 카메라를 한 대 빌려 그 손님의 집으로 찾아가죠. 손님이 사진작가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조는 자신이 사진도 찍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그 손님과 대화가 이어졌죠. 그렇게 정말 중요한 피드백을 손님을 통해 들었고 그 말대로 바로 웹사이트를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매출은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가 뛰었고 리스팅을 하는 고객의 수도 2배로 늘었죠. 그렇게 손님들의 피드백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자 조는 손님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바뀐 서비스는 어땠는지 주기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해요. 그때 그 경험이 수백 수천 개의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브라이언은 6주 연속으로 뉴욕에 갔고 매출은 매주 2배가 뛰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1000명의 고객이 좋아하는 사업보다 100명의 고객들이 사랑하는 사업이 낫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며 에어비앤비의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조와 브라이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4번이 넘는 런칭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런칭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는 그냥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사업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태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희는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믿음을 키운 것뿐입니다. 이번 영상 조와 브라이언의 에어비앤비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현재 이 둘은 한화 10조 원에 가까운 자산가이지만 그들의 과거는 성공에 목말라 방황을 하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외면과 거절을 마주했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랐으며 심지어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조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저 인상된 월세를 내기 위해서 하룻밤 2만 원을 더 벌자고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천리길 아니 만리길을 나아간 사람들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길을 그리고 두려움의 첫 걸음을 어딘가에서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가는 그 길이 맞으니 확신을 가지세요. 이번 영상 조단위 자산가의 아주 작은 과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확신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